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오늘은 국내의 대표적인 코인이었던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통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통합 투표 결과가 사실상 승인에 가까운 찬성 득표를 얻었고, 앞으로 두 코인들의 가격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도 함께 전달을 해드렸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제가 레이워크 텔레그램 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매일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 방은 영상의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 영상으로 돌아와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클레이튼과 핀시아 통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월 16일 클레이튼과 핀시아가 네트워크 머지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깜짝스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 클레이튼과 핀시아 팀은 두 개의 프로젝트의 생태계를 결합해서 글로벌 웹3의 아시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명은 드래곤으로 불리고 있고 새로운 코인이 발행이 될 예정이고, 코인명은 프로젝트 드래곤 토큰의 약자를 따서 PDT라고 네이밍되어서 불리게 됩니다. 클레이튼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개선되어 탄생된 블록체인이고, 이더리움과 클레이튼은 솔리디티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기에 솔리디티 언어를 사용하고 확장성을 높여 나갔지만, 실제 블록체인 외 산업의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솔리디티가 아닌 자바나 파이썬, C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핀시아도 살펴보면, 핀시아는 코스모스를 기반으로 개선된 블록체인으로서 코스모스의 코즘와즘으로 다양한 블록체인에서의 D앱을 만들 수 있고, IBC를 통해서 다른 체인들과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핀시아는 러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이는 C++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통합은 이더리움의 EVM의 장점과 코스모스의 코즘와즘의 기술을 결합해 호환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블록체인 시장도 솔리디티가 아닌 대중성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함으로써 두 가지 기술의 최적화된 호환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클레이튼의 경우에는 카카오 계열의 코인이고, 핀시아는 네이버 계열의 코인으로 불리면서 국내 대기업에 뿌리를 두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카카오와 라인의 사용자 유저 수는 2억 5천만 명으로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고, 카카오는 현재 쉬운 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통해서 슈퍼앱으로서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라인은 한국과 일본, 인도 등에서 강력한 기반을 형성해둔 상태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클레이튼과 핀시아 재단의 메인넷 머지는 두 대기업의 만남인데다가 카카오의 국내 사용자들과 해외에서의 라인의 사용자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는 엄청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메이저 코인들의 가파른 상승이 있었고, 그 이유는 비트코인 ETF의 호재로 인한 상승이었습니다.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합병과는 다른 호재로서 상승을 했지만, 메이저 코인들의 상승률에 비해서 국산 코인들이 하락했던 점과 국산 코인들의 상승 동력이 없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합병은 시장에 큰 관심과 시세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더라도 국산 코인이 얼마나 크게 하락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클레이튼부터 살펴보면 21년도에 NFT가 엄청나게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던 시점에 클레이튼은 4,825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94원을 기록하고 있고, 과거 대비 94%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가장 중요한 테마인 AI와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클레이튼은 거버넌스 카운슬의 탈퇴와 잦은 변경, 그리고 그들이 보상으로 받았던 수백만 개의 클레이튼이 시장을 통해서 매도되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 매도 압력의 증가로 이어졌고 클레이튼의 가격을 더욱더 하락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핀시아의 차트도 함께 살펴보면 클레이튼과 동일하게 21년 당시 36만 6천원을 기록했고 현재는 4만 2천원을 기록 중인 상태입니다. 핀시아 또한 고점 대비 90%가 하락했고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차트를 보면 홀더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할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메인넷이 통합이 되면 클레이튼과 핀시아는 앞서 말씀드린 PDT라는 코인으로 통합이 됩니다. 수합 비율을 살펴보면 클레이튼은 1, 핀시아는 148개의 비율로 수합이 될 예정인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클레이튼 투자자들은 1:1 교환에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았지만 핀시아 투자자들은 좀 더 높은 비율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핀시아 자체가 클레이튼보다 초기 프로젝트인데다가 성장성을 더 높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버넌스의 차이도 존재했습니다. 클레이튼은 거버넌스 카운슬이라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핀시아는 거버넌스 카운슬에 투자자들이 코인을 위탁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핀시아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메인넷 통합에 대해서 반발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클레이튼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검찰에 고발이 된 상태로서 프로젝트의 악재가 가득한 상황이라는 점 또한 핀시아 입장에서는 달갑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클레이튼의 브릿지 생태계인 오르빗에서 해킹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핀시아 입장에서는 메인넷 통합으로 얻게 될 장점보다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클레이튼에 비해서 핀시아 재단은 큰 문제 없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핀시아 거버넌스 참여자들은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반발이 심했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발이 있는 가운데 핀시아와 클레이튼 메인넷 머지의 투표가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이 되었고 반대표가 35%로 크게 높아지자 핀시아 재단 측은 투표를 일시 중지하게 됩니다. 메인넷 통합에 반대의 표를 던진 기업은 A41로서 핀시아 생태계의 활성화라는 목적에는 공감하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메인넷 통합임에는 공감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아무런 설명 없이 거버넌스 제안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는데 핀시아와 클레이튼이 얼마나 메인넷 통합을 급하게 진행하고 있었는지를 나타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이튼과 핀시아는 설명이 불충분했다라는 점을 인정하며 참여사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총 57페이지에 걸쳐서 방대한 자료를 공유했는데 여기에는 크게 6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링크를 영상의 더보기란에 별도로 기입해 두었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어서 보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은 큰 목차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시작과 프로젝트의 히스토리이고 두 번째는 레이어 1 시장의 7가지의 전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클레이튼과 핀시아가 새로운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으며 네 번째는 통합 생태계 참가사들의 다양한 코멘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후, 소프트뱅크, 애니모카 브랜드 등 주요 기업들의 통합 찬성 의견들을 볼 수가 있는데 찬성 의견까지도 이렇게 상세히 나열한 것을 보면 통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핀시아와 클레이튼의 통합 이후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 목차로는 FAQ에 대한 상세한 팀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핀시아와 클레이튼 재단은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일주일간 거버넌스 카운슬뿐만 아니라 홀더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다시 한번 22번째 동일한 내용의 거버넌스 제안을 23번째 제안으로 재상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통합을 무산시켰던 A41은 과거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클레이튼 재단을 신뢰하고 과거와 다른 모습의 전략 운영 조직의 구조 개선을 믿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찬반 비율을 보면 핀시아 재단의 밸리데이터인 버그홀이 해당 안건에 찬성을 던지면서 찬성이 59%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투표의 마감일이 2월 15일까지이지만 이미 50%를 넘겼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가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합이 되면 아무래도 초기 상장에 힘을 얻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클레이트는 바이낸스나 OKX, 비트겟 등 메이저 거래소에 모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통합이 될 경우 코인의 생태계를 비롯한 구성이 완전히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메이저 거래소에서 재상장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바이낸스가 18%라는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바이낸스에서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생각만큼의 상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클레이튼이나 핀시아 코인을 보유한 홀더들이 아니고서 신규로 메인넷 통합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큰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ETF의 호재로 인해서 코인들의 대부분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코인을 투자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비탈릭 부테린이 강조한 코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 차라리 다음 영상을 보시고 그 코인들에 투자를 하시는 편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